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꼭 이렇게 빨리 늙어야 하는 걸까?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한 내 모습이 아쉽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늙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로 저속노화, 영어로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저속노화란 단순히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말이죠. 급하게 달리면 연료도 많이 소모되고 엔진도 빨리 닳지만 적절한 속도로 부드럽게 운전하면 자동차가 훨씬 오래 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건강한 노화의 10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자, 손녀와 함께 뛰어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계속하며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최신 의학이 밝혀낸 저속노화의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속노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세포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매일 손상을 받고 복구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손상보다 복구가 더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상이 누적되고 복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포 손상과 복구의 균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 충전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세포의 노화 속도도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저속노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마치 시계의 초침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킬까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생성되면 우리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마치 철이 녹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철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과도한 활성산소와 만나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몸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녹 방지 코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 방어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핵심입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식습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마치 우리 몸의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라는 불이 났을 때 재빨리 달려가서 꺼주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C가 대표적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딸기, 키위, 귤 같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귤 2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항산화 물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녹차,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매일 한 줌씩 드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콩, 렌틸콩, 퀴노아 같은 곡물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3번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들깨, 호두, 아마씨도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들깨는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에 들어있고 하루 1호에 2공분 정도 햇볕을 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중 1, 6시간 정도는 금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기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속노화 관점에서 보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러커스 대학교와 국립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단 2주만 해도 뇌에서 인슐린 신호 전달이 개선되어 치매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30세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 일주일에 2회, 3회, 한 번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다리 들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운동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만약 관절이 아프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단기간에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명상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다면 깊은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를 하루에 5에서 10회 반복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며 뇌에서는 독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에 8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앞서 비타민 D 이야기를 했는데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 D 합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 1호에 2공분 정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고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꾸준한 교류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네 산책로에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종교 활동 참여하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두뇌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천천히 배우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화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최대 10년까지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내 연구진들의 발견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유의미하게 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텔로미어 길이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량과 심폐 기능이 운동하지 않는 50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동이 단순히 체력 유지가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0세의 몸을 50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운동의 힘이 대단하지 않나요?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적절한 영양 섭취로 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의 텔로미어 길이가 대조군에 비해 30% 더 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는 적게 먹고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키나와는 100세 이상 장수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중심의 식사가 심혈관 질환을 30% 이상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으니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사이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에 계란 후라이, 김치, 미역국 같은 전통적인 한식이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면 더욱 완벽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세요. 자연광을 받으며 잠깐이라도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 한 잔을 마시며 잠깐 쉬는 정도가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동네 한 바퀴 걷기, 집에서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다 된 후에 잠을 자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활동을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으세요. 주말에는 평일보다 좀 더 여유롭게 저속 노화 활동을 해보세요. 장을 보러 가면서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녹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처럼 무지개 색깔의 식재료를 고르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직접 만든 음식은 영양도 풍부하고 정성도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요리하면 사회적 교류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저속노화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봄에는 새싹과 어린 잎채소가 나오는 계절입니다. 냉이, 달래, 쑥, 두릅 같은 봄나물에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니 야외 활동을 늘려보세요. 등산이나 공원 산책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땀으로 잃어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드시고 너무 더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피하세요. 대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견과류, 곡물, 단풍잎 채소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호두, 밤, 은행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에 좋고 단풍잎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날씨도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비타민 D 부족에 주의하세요. 햇볕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하세요. 또한 겨울철 우울감 예방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속 노화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SIRT1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칼로리 제한이나 간헐적 단식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또한 인티오알이라는 단백질 복합체도 중요합니다. 인티오알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노화가 가속화되는데 적절한 운동과 영양 조절로 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토파지라는 세포 정화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세포가 젊어집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운동이 오토파지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장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이 효소의 활성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속 노화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이, 성별, 기존 건강 상태, 유전적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셋째, 기존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생활 습관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치킨을 드시거나 운동을 하루 건너뛰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패턴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저속노화 실천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근육량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동기부여와 지속 저속노화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막연히 건강해지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에는 계단 3층을 숨 안 차게 올라가겠다. 6개월 후에는 손자와 축구를 하겠다. 같은 목표 말입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운동 친구를 만들거나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할 가족이나 이웃을 찾아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진전 상황을 기록하세요. 간단한 일기나 사진, 체중이나 운동 시간 기록 등을 남기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며칠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어떤 저속노화 기술들이 나올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에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세포수리, 유전자 치료를 통한 텔로미어 연장,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재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화 방지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들이 나와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언제나 저속 노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속 노화의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다채로운 식단을 유지하세요. 매일 무지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충분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일주일에 최소 150분은 움직이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익히고 하루 7회, 8시간의 질 좋은 잠을 자세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세요.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들이 저속 노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햇볕을 적절히 쬐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비타민 D 합성과 건강 상태 체크는 저속 노화 실천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70세에도 50대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8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손자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저속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답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응원하는 더 많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저속 노화 실천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